첫 번째 이슈가 이제 그 리더십과 팔로워십 측면에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HR이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느냐.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상황적 리더십 모델이에요.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델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근데 여전히 좀 유효한 모델 같아요. 이건 어떤 거냐면 팔로워들의 성숙도에 따라서, 다시 말하면 팔로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, 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방법 그리고 리더십 스킬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쪽 하단에 S1, 이게 텔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태도도 약간 중간 정도? 이럴 때는 흔히 말하는 지시형 리더십을 원한다. 그러니까 리더가 일일이 하나하나 좀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직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아주 좀 효과적이다.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구성원들의 역량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, 태도, 마인드 이런 건 굉장히 높다. 이럴 때 지금 요즘에 한참 많이 HR에서 다루고 있죠. 코칭 리더십이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이 유용하다.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약간 바뀌었죠.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.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이 좀 참여를 시키고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봐야 된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하단에 있는 이 델리게이팅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어감의 차이 있지만 인파워링을 좀 해야 된다. 결국 이제 인파워먼트 리더십, 인파워링 리더십은 이런 친구들한테 역량도 뛰어나고 의지도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. 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리더십, 만병통치약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달리 리더십이 좀 접목되면 좋겠다. 그럼 이런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좀 가져가야 되느냐?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책은 실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 책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. 아마 지역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가면은 번역된 도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4가지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구조적 프레임,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정치적 프레임,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프레임, 그리고 마지막 상징적 프레임이에요. 이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.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구조적 프레임 측면에서는요, 합리성에 좀 기반을 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 구조라든지 직무 변화 측면에서의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게 좀 보다 효과적이겠다. 이건 아마 조직이 처음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반을 다질 때 필요한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정치적인 프레임인데, 폴리티컬 프레임이라고 하는데,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치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어떤 갈등이 발생되고, 조직이 좀 더 커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. 그 중간에 있는 인적 자원 개발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복잡성. 구성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? 세대 이슈도 있고요. 섹슈얼 이슈도 있고, 이런 복잡성에 기반해가지고 구성원들한테 다양한 좀 기회를 주고, 그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,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조금 좋겠다.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.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적 프레임인데요. 이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리추얼, 그러니까 사람들 조직 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보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 이제 고경력자들, 보직을 맡지 않은 고경력자들,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상징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상징성 있는 어떤 직책을 주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 책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이제 팔로워들이잖아요. 팔로워들은 우리가 직급을 가지고 팔로워라고 보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. 팔로워나 리더나 어쨌든 동일한 조직의 인적 자원이고 역할의 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팔로워는 리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. 왜 그러냐 하면 오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팔로워의 역할을 대부분 많이 수행합니다. 예를 들면 내가 팀장이다라고 하면 리더의 직급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로 보면은 내가 그 상위, 실장, 본부장, 사장의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실제 업무 비중도 팔로워로서의 업무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.
또 하나는 팔로우십은 리더십의 첫 번째 형태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리더십은 잘 발휘하는데 팔로우십은 잘 발휘 못한다.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거꾸로 팔로우십은 잘 발휘하는데 리더십은 잘 발휘 못한다. 이것도 약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리더들은 다 팔로우부터 경험을 했고 그 팔로우십을 잘 발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의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더라. 그래서 이 팔로우십은 리더십의 첫 번째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팔로워와 리더는 직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죠.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보통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앞에는 이제 항 모양이 있고 뒤에는 숫자 모양이 있는데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직 내에서 리더와 팔로워는 단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차이지 이게 뭐 상하관계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옆에 도식으로 해놨는데 이 팔로워들은 결국은 리더의 파트너, 그러니까 부하라기보다는 파트너, 그리고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, 그리고 뭐 조직의 정책과 문화를 조성하고 성공적 리더십에 공헌하고, 그래서 팔로워는 한마디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HR에서도 리더 중심으로 뭔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팔로워들, 그리고 리더의 후보군으로 있는 팔로워들에 대한 관심, 그리고 이런 뭐 교육,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